수빈아, 부모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그 창고 있잖아. 우리 몰래 가보자. 지금 바로. 오빠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복도 끝. 오래된 철문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평생 부모님이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던 그곳. 손때 하나 묻지 않은 차가운 문고리와 금방이라도 사가 떨어질 듯한 녹 자국이 대조적으로 남아 있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우리 그러다 혼나. 하지만 오빠는 제 손을 꼭 쥔 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긁힘 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피부 위로 소름이 돋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지요. 왜 오빠는 굳이 나를 이곳에 데려오려 하는 걸까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숨겨진 속셈일까요? 부모님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이 창고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날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끝내 의심했던 오빠의 발걸음이 사실은 제 생명을 지키려는 마지막 길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집 안에는 가지 말아야 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끝, 벽에 붙어 있던 낡은 철문이었지요. 부모님은 늘 말했습니다. 거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가까이도 가지 마라. 처음에는 단순히 창고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오래된 공구나 엄마가 안 쓰는 살림살이를 쌓아두는 곳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이상한 건 부모님은 그 창고 앞에 서기만 해도 얼굴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오빠가 호기심의 문을 만지기라도 하면 눈빛이 번뜩이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다시는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단호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달랐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늘 창고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밤마다 거실 불을 끄고 몰래 창고 문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철문 손잡이에 손가락을 걸고 힘을 줘 보기도 했지요. 그럴 때면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보시면 큰일이 난다고 오빠 소매를 붙잡고 말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눈빛은 저와 달랐습니다. 마치 꼭 알아내야 할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는 듯 깊고 집요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집착이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었다는 걸. 그 속에 깃든 마음이 언젠가 제 운명을 바꾸어 놓으리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8살, 오빠가 11살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비 오는 날이었는데 오빠가 창고 앞에서 몰래 손잡이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마치 오빠는 그 자물쇠가 언젠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서 있었지요. 그 순간 방문을 열고 나오신 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낮게 깔린 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는 멈칫하며 손을 거두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다가오신 아버지는 오빠 어깨를 움켜쥐며 흔들었습니다. 여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창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곳은 우리 가족을 위해 닫혀 있어야 할 곳이야. 그 말투에는 평소 엄마의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비밀을 감추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의 태도가 더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그 작은 창고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는 걸까? 단순히 버려둔 짐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후로도 오빠는 종종 창고를 흘깃거렸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틈을 타 손잡이를 잡아보거나
문틈에 귀를 대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등골이 서늘해져서 오빠를 끌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수빈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 말씀대로 그곳은 평생 닫힌 채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고 어머니는 교회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집안에는 오빠와 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그의 손길이 유난히 신중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괜히 덜컥 내려앉았지요. 오빠는 제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빈아, 우리 몰래 가보자. 부모님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그 창고 있잖아. 순간 펜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숙였습니다. 오빠,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나. 아빠, 엄마 화내실 거야. 하지만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는 듯 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결심도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 거야.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냥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되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굳이 나까지 데려가려는 걸까요? 그냥 혼자 가면 될 일을. 혹시 오빠가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저를 핑계로 삼으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이상한 속셈이 있는 걸까? 제 심장은 점점 쿵쿵거렸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결국 저는 오빠의 손에 이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거실 끝. 그 낡은 철문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끝에 있는 낡은 철문 앞에 서자 제 다리는 저절로 굳어버렸습니다. 조용한 집 안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창고문은 언제나 그랬듯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금속 위로 희미한 녹이 번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스쳐나왔습니다. 마치 안쪽 어둠이 우리를 향해 숨결을 내뿜는 듯했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오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그냥 돌아가자. 진짜 무서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고문에 더 가까이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부모님이 왜 이 방을 숨겼는지.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겁이 났습니다. 정말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오래된 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끔찍한 무언가일까요?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스르르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오빠 팔을 세차게 흔들며 뒷걸음쳤습니다. 들었어? 무슨 소리야? 안에 누구 있는 거 아냐? 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을 응시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차분한 척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없어.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그러나 제 가슴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창고 앞에서 느낀 불길한 예감이 곧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거라는 걸. 오빠는 언제 준비한 건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넣었지요. 철컥 무겁게 걸린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불쾌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전구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쪽 깊숙이에는 흰 천으로 덮인 가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거꾸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발자국 하나 남기면 금세 표시가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하나씩 걷어내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트렁크,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듯한 가구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왜 이런 데를 꼭 보자고 한 거야? 그냥 버려둔 물건들이잖아.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한 구석으로 다가가더니 뭔가를 찾듯 손으로 벽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은 사람처럼. 묘한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때 오빠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자라온 오빠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제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간이라 그런지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칼칼하고 코끝이 매캐했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고 싶어졌지만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벽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래된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앨범, 바랜 옷까지, 떼진 그릇, 조각 같은 것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저 먼지를 털어내며 뒤로 물러나 있었지만 점점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오빠, 대체 뭘 찾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질문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상자 속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급했고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오빠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나를 데리고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다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만하고 나가자. 응? 엄마 아빠 오시면 큰일 나. 제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고 천장 어딘가에서 뚝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가 툭툭 떨어졌고 오래된 전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오빠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들었지?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빨리 나가자. 그러나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다 왔다니? 뭘 말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되뇌이며 더 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오빠의 손끝에서 계속 들려오는 사각사각 소리. 그리고 제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불길한 예감. 그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가 금세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요. 창고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계속 뒤적이고 있었고 저는 문 근처에서 불안한 시선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각 무언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명히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집 안복도를 따라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오빠 들렸지? 제 목소리는 속삭임조차 떨렸습니다. 오빠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겁먹은 기색은커녕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저는 그 태도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오빠는 겁을 먹지 않는 걸까?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한 듯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울리는 발소리. 쿵쿵쿵. 마치 낯선 존재가 일부러 들리도록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건 누구지? 그리고 오빠는 왜 저렇게 침착하지? 오빠는 문 앞에 다가서더니 제 쪽을 돌아보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수빈아, 절대 소리 내지 마. 그 순간 저는 오빠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밖에 있는 기척보다 제 앞에 있는 오빠가 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요 속에서 제 호흡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이제 귀 옆에서 북처럼 쿵쿵거렸습니다. 그러던 순간 쾅, 거실 쪽에서 유리가 깨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삼켰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 낯선 신발 소리가 마루를 짓밟으며 다가왔습니다. 누구야? 제 목소리는 속삭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고 바깥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낯선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오히려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며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쿵. 집 안을 가로질러 바로 이 창고 앞에까지 다가오는 소리.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무겁게 손이 얹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 덜컥.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오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빠가 제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빈아,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 절대로 소리 내지 마.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오빠는 왜 이토록 침착하지? 혹시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은 끝없이 의심으로 가득 차 올라갔지만 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낯선 존재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 문고리를 흔들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묘한 정적이 창고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순간 오빠가 갑자기 제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빈아, 안으로 더 들어가. 지금 당장.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이래? 하지만 오빠는 대답 대신 제 손목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창고 안쪽, 낡은 장롱과 상자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숨어. 문 꼭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알았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 설마 나 혼자 두고 가려는 거야? 오빠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림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보여온 집착, 창고에 대한 수상한 행동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순간 저는 오빠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아, 제발 내 말 믿어. 지금은 따지지 말고 여기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그 눈빛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강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저는 울음을 꾹 삼킨 채
오빠가 참고 문을 닫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바깥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목소리. 누구 있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창고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밖에서는 무겁고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오빠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창고 안은 숨 막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발소리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오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곧 거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허. 꼬맹이가 혼자 있네? 잘 걸렸다.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온몸이 굳었습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 뒤엉키는 발걸음, 숨을 몰아쉬는 거친 호흡이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오빠. 제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아 스스로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듯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순간 오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절대 못 건드려. 거친 숨 사이로 토해낸 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오빠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문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라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울려 퍼지는 사투의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오직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오빠 무사해야 해. 격렬하게 부딪히던 소리들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도 무언가 쓰러지는 굉음도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 바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제 심장의 요동치는 박동뿐이었습니다. 쿵쿵쿵. 그 소리가 창고 안을 울릴 만큼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저도 모르게 새어나온 목소리는 공기 속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꼬각, 또각 바닥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쳤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차가운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덜컥 문고리에 손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이 떨리는 듯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벽에 몸을 붙인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는 떨려 더는 지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 그 생각이 스치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또각, 또각.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다시 집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게 누구였는지, 오빠가 무사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만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에서 크게 울리는 듯 느껴질 만큼 매 순간이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집 안에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창문 너머로 스치며 벽을 번쩍 비췄습니다. 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제 괜찮은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아 여전히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창고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안에 누구 있죠? 안전합니다. 문 열어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미끄러워 몇 번이나 헛돌았습니다. 마침내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낯선 경찰의 얼굴이 보였고 곧바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제야 그동안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경찰 품에 안겨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를 찾았습니다. 오빠, 제 오빠 어디 있어요? 경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깨진 유리와 뒤엉킨 가구, 그리고 어딘가에 쓰러져 있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건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오빠만은 무사해야 해.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 쓰러진 의자, 피가 묻은 바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빠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오빠, 오빠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오빠 어깨를 흔들었지만 오빠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은 낯설고도 안타까웠습니다. 경찰이 저를 붙잡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오빠는 끝까지 싸웠어. 내가 무사한 건 다 오빠 덕분이야.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몰래 품었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가 이상한 속셈이 있어서 저를 창고에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하며 침입자와 맞선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아주머니가 다급히 뛰어들어와 말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도 소리가 엄청났어요. 내 오빠가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몰아내려는 것 같더라니까. 혼자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 말에 제 심장은 벼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오빠의 행동을 오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창고 앞에서 보였던 집착, 알 수 없던 침착함, 그 모든 게 저를 지키기 위한 준비와 결심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 손을 꼭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끝까지 오빠를 의심했어. 그런데 오빠는 나를 살리려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생명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오빠의 숭고한 사랑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이닥쳐 오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빨리 들것 가져와요. 분주한 목소리가 오갔지만 제 귀에는 그 말들이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오빠 손을 놓지 못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제발 눈 떠. 나 여기 있어. 수빈이야. 나 두고 가지 마. 오빠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약하게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괜찮아, 넌 안전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오빠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순간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곧 부모님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오빠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눈 좀 떠봐.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집 안가득
오열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울음도 오빠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얼굴을 붙들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내가 미안해. 끝까지 오빠를 의심했어. 그런데 오빠는 나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제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가장 의심했던 오빠였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은 끝없이 흐렸습니다. 비라도 내릴 듯 무거운 구름 아래 저는 오빠의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는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빠를 칭송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동생을 지키려다니 참 대단한 아이였네. 천사 같은 아들이었구나. 그 말들이 가슴에 파고들 때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오빠, 내가 평생 기억할게. 내가 나를 위해 보여준 용기를. 밤이 되면 창고 앞에 서곤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켜낸 오빠의 마지막 발걸음이 남아있는 곳.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약속할게. 내가 지켜준 이 목숨 헛되이 살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늘어놓던 아이가 아니라 오빠의 목까지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오빠가 보여준 용기를 떠올리며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옅어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빠를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오빠, 그날 내가 의심했던 걸 평생 후회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킨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살아. 고마워.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 세월은 흘렀지만 제 마음속의 그날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창고 안에서 떨며 들었던 발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오빠의 마지막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제 삶을 두 갈래로 갈라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침입자는 결국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는 무작위의 폭력으로 우리 집을 덮쳤습니다. 배심원들은 그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 추가로 그가 저지른 침입과 폭행에 대해 종신형과 징역형이 더해졌습니다. 재판정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조금은 무거운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도 오빠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창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문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오빠의 사랑이 새겨진 증표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금기였지만 지금은 제 삶의 원점이자 오빠의 희생을 기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년 오빠의 기일이 되면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빠, 범인은 벌을 받았어. 세상은 내 희생을 잊지 않았어. 나는 내가 지켜준 목숨으로 오늘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그 말과 함께 눈물이 고여도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끝내 저를 지켜냈고 그 숭고한 희생이 제 삶을 이어주었으니까요.